안녕하세요. 디일리 이수환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명이 재미있습니다. 별 따러 가자. 김경목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여쭤보시죠. 회사 네.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문명이 스타 피커스. 네,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말 그대로 별 따러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겨우시겠지만 그래도 뭘 하는 회사인지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IoT 센서, 모션 센서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오토바이나 소형 모빌리티에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네. 수집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응급구조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S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위험하거나 이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저희 검출해서 이용자분들한테는 이제 피드백을 안전운전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차량이 내 차량도 있지만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렌탈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차량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FMS 플릿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나는 게 과거 오래전부터 미국 같이 이제 네, 땅이 큰 데는 GM 온스타라든지 네. 뭐 텔레매틱스 맞습니다. 기초적인 텔레매틱스였는데 네네. 근래에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들이 많이 좋아져서 네네. 대표적으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운전하다가 기절을 하면 맞습니다. 하고 네. 뭐 계속 깨워주고 네. 자동 주차하고 정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저기 구급센터에 전화 걸어 주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하군요. 유사한 버전이고 큰 틀에서는 텔레매틱스의 한 분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기존의 산업 자체가 차량 위주로 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집중했던 부분은 차량 이외의 수단, 예를 들면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수단들은 사실 그러한 기술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더 취약해서 네. 사망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광범위하게 모빌리티 분야라고 봐도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모빌리티의 전체 다 활용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마켓 관점에서는 저희 장치를 붙이게 되면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된다라고 되는 보셔도 거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네. 회사명 많이 질문들 네. 받으시죠? 왜 하필 별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저희 회사가 원래는 LG 디스플레이 사내벤처 출신입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모션 센서를 가지고 손가락을 모사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제 체킹하면서 촉각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햅틱 기술. 네, 같은 햅틱입니다. 거죠? 햅틱에 대해서 결국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진동이나 그런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민감하게. 그랬을 때 저희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있었죠. 19년에서부터 네. 20년 사이에 배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네. 배달 라이더 문제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이륜차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술을 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으니 기존의 차량에서 쓰는 텔레매틱스는 그런 소형 모빌리티에 적용을 하니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다니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네.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좀 안전을 판단하고 사고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회사명은 네. 어떻게 보면 촉각을 이제 저희가 따듯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VR이나 AR 환경에서 별을 따겠다라는 형태로 회사명을 지었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사 자체 모빌리티 적용하면서 약간 피봇됐던 형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피봇이 되면서 되게 어려운 그런 모빌리티의 사각지대, 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겠다. 별 따듯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해서 별 따러 가자로 만들었고요. 스타피커스는 말 그대로 저희가 쉽지 않은 그 길을 별을 따겠다는 형태로 영어를 거의 직역하는 형태로 그러니까요.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보면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일반 운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센서들이 있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동차가 굴렀을 때 네. 작동하는 센서들도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충격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네.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네. 이 센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기존에 쓰시던 센서들도 있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소형 모빌리티는 최적화해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차량에 먼저 기본적인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모션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차량에 대해서보다는 네.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누적으로 한 2,000대 정도의 실제 운행 데이터랑 사고 데이터, 위험 네네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아. 그거 가지고 실제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이륜차 사고의 감지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고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궁금한 게 그 바이크에 말입니다. 네. 어떻게 부착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네, 어떻게 맞습니다.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신은 LTE망을 쓰고 있고요. 네. LTE 칩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고 그 차량에 있는 저희도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네. 보면은 ACC 선이나 배터리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량이 시동 켰을 때 저희도 ACC 선과 배터리 연결해서 시동 켰을 때만 작동하게끔 전원을 모터바이크들의 상당수는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만 전력이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닌 네.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보통 시동이 켰을 때 켰을 때 걸려 한번, 작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저희도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동시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통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실 맞아요. 때는 저희 시스템이 충전되면서 네. 작동하게끔 되어 있고 사고가 차단되거나 이제 전원이 끊겼을 때는 일주일 정도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네. 전력이 끊기면 네, 통신을 어떻게 하나? 아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어떻게 많이 하나, 뭐 물어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네. 현재 오토바이는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자전거는 그래서 현재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델이 최적화해서 온 디바이스까지 좀 확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저전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전거는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해보고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이제 지금 이따가도 잠깐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저희는 2020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면 네.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직원은 몇 분 근무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8명으로 8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안전 분야가 좀 사실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특히나 이제 생명을 구조하는 쪽이다 보니까 예. 사실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통안전공단이랑 충청남도 예산군에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오토바이 구조하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7명의 생명을 구조하는 좀 도움을 드렸고 그렇군요. 그게 레퍼런스가 좀 잡히니까 지금 네네. 저희 공동대표 체제인데 공동대표는 동남아시아에 지금 거의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오토바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해외 시장 진출을 지금 거의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 대표님은 네. LG 디스플레이 근무하시다가 지금 사내벤처로 나오신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CEO가 뭐 누구셨죠? 저희 박주진 공동대표인데요. 네. 그 저랑 둘 다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있었던 사수 어디에 부사수 계셨습니까? 관계였습니다. 어디 근무했어요? LG 디스플레이 어느 파트에 근무하셨습니까? 저희가 연구소에서 있었다가 파주에 그 CPO라는 그런 조직까지 네, 갔다가 알겠습니다. CPO 를 갔다가 거기 다시 이제 연구소로 돌아와서 그때 사내벤처 프로세스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연구소 지금 마곡 연구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곡 연구소입니다. 잘하신다고 말씀 맞아요. 예. 뭐 디스플레이. 그러면 네. 지금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으니까 네네. 전형적인 사내벤처라고 보면 됩니까? 전형적인 사내벤처로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그룹이 보통 LG CNS 사내벤처 모델이 잘 돼 있어서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최초 출자도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 투자사로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럼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분 구조는 저희 추가로 투자를 받았었던 상황이고요. 프리에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완료를 해서 저랑 공동대표님이랑 합쳐서 한 80% 정도, 그럼 78% 정도 아직 사내벤처 가지고 있고요. 직원은 굉장히 창업하신 분들의 지분이 높습니다.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간 저희를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협의가 좀 잘 되어서 네. 지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내벤처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곳이 많이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죠.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지분 구조 프리에이까지 받은 상황에서 80% 정도? 그러면 투자는 프리시리즈 A까지만 받으시는 네, 상황이죠? 프리시리즈 A까지 완료했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얼마를 측정하셨습니까? 저희가 포스트 프리 100억 밸류로 했었던 100억 상황이고요. 밸류로. 지금 이제 꽤 시리즈 A를 높게 좀 측정이 됐네요. 네, 지금은 시리즈 A를 좀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상황입니다. A의 밸류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좀 아직 오픈을 한 상태는 아니라서 네.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SI를 원하시는 겁니까? FI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모빌리티 쪽이고 저희가 그런 쪽이 된다고 하면 SI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사업적인 부분은 지금은 FI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FI가. SI보다는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계된 질문인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하드웨어 개발 비용이 또 필요할 거고 맞습니다. 또 이제 서비스 이제 솔루션이 있고 서비스를 얹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운용 비용이라는 게 필요하고 네. 도대체 돈은 어떻게 버는 거냐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해하시는 건데 하드웨어 판매는 어떻게 보면 저변 넓히는 이용으로 약간 맞습니다. 적자를 많이 보는 구조가 될 것 같고 네네. 결국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 소비자용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샌드박스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많이 좀 여쭤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페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뭔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재료는 들고요. 그렇죠. 생산 가공했을 때 그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비용도 뭔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인프라를 통신이나 그런 썼을 때 네. 결국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필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구조하는 서비스나 그렇겠죠. FMS를 보려고 하면은 결국 뭔가 하드웨어를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 개발, 자체 생산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발만 하고 외주를 주십니까? 네, 후자이고요. 저희 후자. 자체 개발하고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수량이 많아지고 저희가 공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죠. 네, 국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협업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는 최소한의 저희가 인프라를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을 하는 그 정도 가격으로 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서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가 현재로는 누적해서 2,000대 정도 2,000개? 네, 2,000개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남아권까지 포함하면 하반기까지는 10,0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5배를 생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시리즈 A를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 하드웨어는 네. 판매용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제공만 하고 서비스로 수익을 얻으시는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독형 모델을 가져가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써야 서비스를 되죠. 서비스가 들어가야 의미인 부분이다 그렇겠죠. 보니까 구독형이 기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구독형으로 연단위 구독으로 저희가 연단이나 월단위 구독을 하는 형태라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 비용으로 저희가 그렇겠죠.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저희 지금 현재로는 조금 가격이 좀 높긴 합니다. 1년에 40만 원 정도. 1년에 40만 원? 네. 그러면 그러면 지난해 그 기준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하셨나요? 저희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오픈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오픈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아마 재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본격적으로 작년에 2년이 좀 안 돼, 채 안 네, 된 2년 조금 상황인 안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치고는 좀 보급이 빠른 편이긴 하고요. 그러네요. 2,000개 그리고 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테스트용으로 좀 저렴하게 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드렸던 부분도 있고 실제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도 네. 구축이나 했던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매출은 2억 정도 나왔던 2억.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은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보고 계신 네, 좀 상황이시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 목표는 얼마나 되시나요? 올해 매출은 10억 정도로 10억? 네, 그럼 내년 예상하고. 혹시 내년 계획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계획은 저희가 3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파트너 분들이 지금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좀 현재로는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B2G 쪽 이제 정부 상대로 정부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나 부분, 이런 거 지자체 쪽이랑 이제 안전 쪽에 요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쪽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쪽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이륜차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륜차가 굉장히 많고 예. 거기는 주요 이동 수단 자체가 이륜차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쪽은 조금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서비스 구독 모델이 메인이 될 형태라서 인프라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저희가 추가적인 서비스로 BM을 확대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EP 달성을 위해서는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BEP 달성이 가능해요?
저희 지금 운영 관점에서 10억이면 BEP 달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BEP 달성을 가고 내년에 흑자를 보실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에 흑자를 전환되기를 상반기에 전환되기를 좀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뒤가 되면은 저희가 아마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마 그때쯤 되면 온디바이스 AI로 더 확대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네. 이게 꼭 모빌리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상에 다니는 모빌리티용 뭐 이제 바이크, 네.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데 UAM이나 네. 다른 모빌리티용 아니면 뭐 하다못해 퀴버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디서도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좀 시장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토바이부터 시작했던 거는 오토바이가 임팩트가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다니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해결하면은 단순히 이제 수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 저희 서비스가 브랜드 가치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도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좀 집중했던 상황이고요.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양한 이동수단이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이동수단에 그렇죠.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다 풀 패키지로 되어 다 돼 있는데 있죠. 또 그 과거에 구매하셨던 그런 오래된 차량에 대한 케어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요구가 조금씩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프터마켓이죠? 네, 맞습니다. 애프터마켓으로 해서 애프터마켓으로 할 수 있고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구조 서비스가 소방청과 좀 연결이 119 출동과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대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좀 요청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과거에도 뭐 이런 뭐 어르신들 케어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뭐 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거 아닙니까? 약간 뭐 웃기긴 하지만 약간 그 범죄들 그 발찌 전자발찌가 약간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 범죄 예방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오해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예전에 뒀던 것들도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움직임이 있다가 움직임이 맞습니다. 없으면 쓰러져서 이제 네네. 전화를 한다든가 네, 사회 맞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공무원이 이제 거기 현장에 대개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꽤 오래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댕내니까 네. 이건 댕내가 아니라 네.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네, 얘기하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거 말씀하셨던 네. 그 이슈 때문에 적용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이 네. 좀 많이 사장되고 좀 안 됐었던 맞아요. 상황이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만나 보니까 네.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더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류가 좀 많이 있었다는 네,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소방과 경찰과 함께 미팅을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이슈를 삼으셨던 것은 저희 서비스가 오류로 인해서 만약에 소방이나 경찰이 거기 출동을 했었는데 오류 알고 보니 상황이에요. 오작동이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시급한 상황에 다른데 예를 들어 맞아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쉽지가 않다. 맞아요. 좀 현실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네. 저희가 거기다 협의를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정확도도 같이 네. 보여드리고 실제 실증을 하면서 검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탠스가 조금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청남도 예산군에 적용했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250명 대상으로 만 1년 동안 저희가 시범 사업을 그 예산군청과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같이 했었고 그 효과는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함께 효과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오작동 이게 센서에서 맞습니다. 오는 정보를 가지고 네. 이게 오작동인지 아닌지 아니면 네. 잠깐 뭐 부딪힌 건지 아닌지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그러겠네요. 그 장점이 단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증했던 게 아니라 많은 이제 협업 파트너 기관이라고 볼 네. 수도 있죠. 그런 공공기관과 함께 저희가 검증을 정확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과 경찰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그런 오출동과 오신고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해소가 다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말씀을 주시는 게 있고 다른 지방과 다른 소방서에서 좀 요청이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검증을 했고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고 네. 이제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스마트워치랑 너희가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또 많이 주세요. 뭐 과거에도 많은 디바이스들이 맞습니다. 여러 웨어러블이나 맞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게 그런 우려도 당연히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차량에 직접 부착을 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 네. 스마트워치는 사람 손목이나 사람의 신체에 붙여서 뭐 그렇죠.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에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한정적이게 돼요. 근데 소형 모빌리티를 타는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배달 라이더 분들 대상으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언제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저희 배달통을 열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오류로 판단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차량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진짜 좀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주라면 안전보다는 그 배달 라이더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직고 아니면 배달 라이더 업체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해당 사업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 목적으로 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앞에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네.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어제도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네. 약간 자동차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메인 자동차랑 철도, 대량에 대한 운송 수단으로 가고 있는데 네. 결국 개인들은 내가 타고 싶어 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서 교통 소외에 대해서 네. 그런 교통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 서비스가 첫 번째로는 안전을 케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 가치로 가려고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안전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안전운전을 할 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이 할인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블랙박스도 네. 그랬고 네. 처음에는 없었는데 다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험사와 함께 혜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보험도 되게 비싼데 안전할 때 특약으로 할인된다든지 안전하게 그러게요. 할인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전할 때 다른 베네핏이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같이 만드는 파트너사 관점에서도 결국 이용자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럼요. 당연히 이제 이득이죠. 비용을 적게 내면서 이득이죠. 제가 더 많은 이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네. 최소화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결국 생활 수단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앱과도 연동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생활 단순히- 안전에 좀 가깝게. 네, 생활 안전에서 당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그걸 데이터로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저희도 사실은 까놓고 말씀드렸어요. 안전하게 타셔야지 저희 서비스 쓰실 거고 다른 서비스 쓰시는 형태가 되니까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차량 내에 들어가서 이제 아예 인하우스에서 비포 마켓으로 가는 부분도 같이 전략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IoT라는 단어가 유행 같아서 잘 안 쓰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안전과 세이프티와 네. 어떤 이동 모빌리티의 어떤 최적화된 IoT 네.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가 저희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그 데이터 위에 이제 그런 인프라 위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 네.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되시길 응원하고 네. 중간에 재미있는 이슈나 또 사업적 목표가 달성되셨을 때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